회사에 다녀도 프리랜서처럼 일하라.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자면 기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발 디딜 틈 없는 복잡함 때문이 아니다. 사람들의 표정 때문이다. 숙취가 가시지 않은 얼굴, 피로에 지쳐 푸석해 보이는 얼굴, 생기와 의욕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얼굴들을 보고 있자면 그 얼굴들을 하고 향하는 곳이 직장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가슴이 말할 수 없이 답답하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는 2017년 남녀 직장인 352명에게 현재 자신의 직장에 만족하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현재 자신의 직장에 만족한다는 응답률은 28.7%로 나타났다. 뒤집어 말하면 나머지 70%는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출근길 직장인들의 표정이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직장에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담당하는 직무가 만족스럽다가 1위로 꼽혔고 그 다음으로 복리 혜택 등 근무 여건이 좋다. 고용 상태가 안정적이다. 직장 상사 및 동료와의 팀워크가 좋다. 연봉이 만족스럽다. 직장의 사회적 인지도가 높다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직장인에게 더 큰 만족을 주는 것이 연봉보다 직무 만족도였다는 것이다. 연봉이 직무 만족도와 근무 여건 등에 밀려 겨우 5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반면 회사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대답한 직장인들이 꼽은 이유는 첫째가 낮은 연봉이었고 그 다음이 복지 혜택 등 근무 여건, 고용 상태가 불안하다, 함께 일하는 동료와 팀워크가 나쁘다, 담당 직무가 만족스럽지 않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직장은 직무 만족도도 높고 연봉도 많이 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야말로 꿈의 직장인 것이다. 그러나 꿈이란 현실에서 보기 힘들기 때문에 꿈인 것이다. 이상에만 기준을 두고 지금의 모습을 생각하면 내가 여기를 계속 다녀야 하나 하는 갈등을 매일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누가 불에 기름 붓듯 그렇게 고민되면 그냥 때려치워 라는 한마디라도 해주는 날이면 사직서가 품속에서 들락날락 할 것이 분명하다. 단언하지만 세상에 꿈의 직장이란 없다. 만약 있다 해도 분명 단번에 입사할 수 있는 곳이 아닐 것이다. 더 나은 직장으로 가고 싶다면 지금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전 직장에서도 빛을 발하지 못했던 사람을 다른 곳에서 매력있게 볼 리는 만무하다. 그러므로 당신이 몸담은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장 해야 할 일은 이직할 곳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지금의 직장을 승부처로 삼고 그곳에서 정점을 찍는 것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남들이 좋다는 직장이 내게도 좋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직무 만족도가 최우선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연봉이 절대 기준인 사람도 있다. 근무 환경이나 인간관계가 우선순위인 사람도 있다. 그렇기에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무엇인지 양보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 끌려가지 말고
자신에 대한 주도권을 주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라는 뜻이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나는 소위 잘나가는 벤처기업의 CTO부터 이름만 대며 나는 유명 대기업을 거쳐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결코 짧지 않은 직장 생활을 거쳤다. 그동안 크고 작은 위기가 없었을 리 만무하다. 처음으로 퇴사를 고민했던 때가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다. 그 당시 다니고 있던 직장은 누가 보아도 꽤 그럴듯한 곳이었다. 연봉도 괜찮은 편이었고 직원 복지도 나무랄 데 없었으며 직급도 꽤 올라가 있는 상태였다. 무엇보다 근무 환경이 좋았는데 유연하고 역동적인 분위기였으며 미래의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이라는 믿음도 있었다. 물론 업무량은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이 정도 연봉과 근무 환경을 보장한 직장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을 수준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불현듯 찾아온 매너리즘이었다. 그때는 내가 얼마나 배부른 투정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다. 무기력한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퇴근길에 무작정 한강 둔치를 찾았다. 무작정 걷고 또 걷는 내 다리에 안개가 질척하게 들러붙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퇴사에 대한 번민이 극에 달한 상태였다. 그때 저 멀리서 한 노숙인 부부가 눈에 띄었다. 주워온 합판으로 근근히 만든 공간에서 아이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듯했다. 주변에 널린 술병들과 생기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그들의 얼굴. 그 순간 나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다. 내가 지금 무슨 배부른 투정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의 소중함을 깨달은 그 순간 나의 매너리즘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동안 잘나가는 직장인이라는 주위의 평판에 취해 어느새 스스로의 목표와 다짐을 망각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다. 그날 이후 나는 작은 성취에 취해 오만했던 마음을 처절히 반성했다. 그러고 나니 나를 더욱 갈고 닦아 더 높은 곳에 도전하고자 하는 의욕이 새삼 솟구쳤다. 잠시 잊고 있던 나 자신에 대한 주도권이 다시 나에게로 넘어온 것이다. 그러자 많은 것이 변했다. 그전에는 직장이 원하는 것을 파악해 그에 맞추고자 했다면 이제는 내가 먼저 직장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도적으로 고민하게 된 것이다. 무기력에 빠졌던 나는 온데간데 없었다. 자연히 있고 호기심이 되살아났고 도전 욕구와 성취욕이 나를 부채질했다. 마음이 달라지자 내 일만 살피기에 급급해 좁았던 시야도 한층 넓어졌다. 지원 요청이 없어도 먼저 타 부서의 일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그런 경험들은 결국 나의 자산으로 돌아왔다. 지금도 나는 나태해졌다고 느낄 때면 그날의 한강 둔치를 떠올린다. 그러면 슬며시 놓고 있던 스스로에 대한 고삐를 더욱 바짝 틀어주게 되곤 한다. 남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남들만큼 밖에 갈 수 없다. 남들보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고자 한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걸음을 떼어놓아야 한다. 물론 이런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재수없는 투정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수렁에 빠졌다면 자신의 힘으로 걸어 나올 수밖에 없다. 번데기가 나비가 되려면 스스로 껍질을 찢고 나와야 한다. 때로 몇 시간씩 걸리기도 하는 탈퇴의 과정이 안타까워 껍질을 살짝 찢어주기라도 하면 그 나비의 날개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죽어버리기 십상이다.
괴테가 말했듯 인생의 속도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때로 자신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멈춰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때 꺼내보는 나침반에는 자신이 원하는 삶의 기준이 눈금으로 새겨져 있어야 할 것이다.